제주 지역 투자진흥지구 1호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제주 동물 테마파크가 지구 지정에서 해제됐습니다. 투자진흥지구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낚시어선에도 스쿠버 다이버를 태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스쿠버 다이빙 업계가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3달리에 레미콘 공장 건설이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 56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관광 개발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투자진흥지구에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장기간 공사가 중단됐던 동물 테마파크가 처음으로 지구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5년 제주 1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뒤 지난 2007년 첫 삽을 뜬 제주 동물 테마파크. 조천읍 서늘리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동물원과 가족 호텔 등을 조성하는 체험형 동물원을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지난 2011년 새 사업자가 넘겨받았고 이후 공사는 중단됐지만 투자진흥지구라는 이유로 세제 감면은 계속 받았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이곳에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감면받은 부담금과 지방세 2억 4천만 원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도민들의 체감 효과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보광 제주의 성산포 해양관광단지는 공유지를 되팔아 양도 차익을 챙긴 뒤에도 세제 감면 혜택을 계속 받고 있고 부영주택의 중문단지 투자진흥지구 세 군데도 세제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도 2년 넘게 착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49군데에 이르는 투자지구 관리권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5단계 제도 개선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일정 기간 내 투자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6단계 제도 개선 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의무 이행 기간을 두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연장 1회에 한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투자가들이 제한된 그리고 사업기간 내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지만 제도 개선이 늦어지면서 관리 감독은 겉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낚시어선의 스킨스쿠버 승선과 외국인 관광객의 운전 허용 등 5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심사를 4월 임시국회로 연기했습니다. 지난 2011년 이후 4년 만에 추진되는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도 다른 법률들의 심사에 밀려 2월 임시국회로 연기됐었습니다. 이렇게 제주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경제적인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길이 막히는 바람에 특별법 개정에 희망을 걸었던 스쿠버 다이빙 업계는 사실상 도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아열대 바닷속을 볼 수 있는 서귀포 앞바다의 문섬. 세계적으로 희귀한 연산호 군락이 있어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연간 5만여 명의 국내외 다이버들이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불과 만여 명으로 줄었고 다이빙 업체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해경이 낚시어선을 타고 다이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관광 유람선이나 도항선에만 다이버를 수송할 수 있어 영세한 제주 지역 업체들에게는 문섬으로 가는 길이 사실상 막혔습니다. 이 손님들이 전부 다 이제 제주도선 못 하니까 외국으로 다 빠지는 거예요. 저 동남아 쪽으로. 우리 제주도는 뭐 앞으로 점점 이렇게 되면은 이 관광 이 자체가 조금 침체될 걸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속이 시작된 지 2년 만인 지난해에야 낚시어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기약이 없는 상황. 서귀포시는 특별법 개정 전까지 단속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해경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 입장도 입장이지만 이제 그게 원래 법에 저촉되는 거잖아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거니까.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도 제주 지역에서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동해안 등 다른 지역에서 반발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특별법 개정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제주의 해양 관광 산업까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서귀포시 한 농촌 마을이 레미콘 공장 건설을 둘러싼 갈등으로 술렁이고 있습니다. 총회를 열어 건설에 동의했다는 마을회와 졸속 총회라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의 한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 5년 전 주민들의 반대에도 문을 연 이곳은 이번에는 부지 안에 레미콘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스콘 공장은 포기하는 조건으로 주민 동의를 얻었다며 조만간 사업 신청서를 서귀포시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시설 설계하고 마을 주민 여러분한테 이제 동의까지 이제 가 있는 상태죠. 이런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민 50여 명은 공장 건설을 동의한 마을 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대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총회에 150세대 가운데 38세대만 참여한 데다 환경 오염 우려도 높다는 것입니다. 레미콘 공장에 이제 분배되는 유해 물질, 제가 쉽게 알아듣기는 한 6가지가 분배 물질이 날라오면 마을 전체적으로는 이제 농사 자체도 그렇고 쉽게 얘기하면 그 주변에 있는 고사리 꺾는 것조차 꺾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독성 물질이라 가지고. 이에 대해 마을회 측은 30명 이상 참석하면 총회를 열 수 있는 정관에 따라 동의 절차를 거쳤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강제 규정이 아니고 동의사항이 막을 수 없다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우리 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한번 우리 주민이라든지 개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레미콘 공장을 둘러싼 반대 여론이 신풍리와 난산리 등 주변 마을에도 확산되면서 주민 갈등으로 비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한림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오늘 한국전력기술이 추진하는 한림 해상 풍력 발전 사업이 조류와 철새에 대한 보호 방안이 미흡하고 주변 마을 공동 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재심의 결정은 지난해 이후 4번째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다음 달 11일 시행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제주 지역에서도 10만여 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거에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데 불법 선거운동도 잇따르면서 선관위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음 달 11일 실시되는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농협과 축협, 수협과 산림조합 등 31개 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이번 선거. 70여 명의 후보가 입후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권자만 10만 명에 이릅니다. 조합장님을 좋은 조합장님을 만나서 이 농촌 농사짓는 분들 좀 가격도 좀 싸게 좀 해주시고 좋은 제품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된 후 2주 동안 일반 선거와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도 공보물과 벽보, 전화와 명함, 어깨띠나 소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등 6가지로 제한됩니다. 선관위는 제주 지역에서도 지금까지 불법 선거운동 15건을 적발해 5건은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고 10건은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자들이 추천한 상호 견제하기 위해서 추천한 신고제보위원하고 시민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지원단 그리고 검찰, 경찰하고 유기적으로 합동체제를 구축해가지고 금품, 음식물 제공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은 오는 28일까지 가입한 조합에서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고 선거인 명부는 다음 달 1일 확정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도의회가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추경 예산안을 심의합니다. 도의회는 오늘 운영위원회를 열어 도민들을 위해 소모성 논쟁보다 조속하게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같이 결정하고 다음 달 2일에 원희룡 지사를 출석시켜 진행할 예정이었던 긴급 도정 질문은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도의회에 공문을 보내 추경 예산과 관련된 정책협의회는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 50분쯤 제주시 조천읍 대을교차로 부근 번영로에서 렌터카 석 대가 부딪혀 서울시 목동 20살 김모 씨 등 관광객 1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 한 대가 좌회전을 하다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충돌한 뒤 사고 차량에서 튕겨져 나온 엔진이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렌터카를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항에서 화물 하역 작업을 하던 63살 조모 씨가 크레인과 선박 사이에 몸이 끼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조 씨가 크레인에 부딪힌 것으로 보고 동료 인부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를 지을 수 있도록 사업 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변경 승인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공익소송인단은 오늘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도의회 동의가 필요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변경하지 않고 사업 계획만 변경해 준 것은 위법이라며 법원은 이번 소송을 받아들여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 MBC 시청자위원회 2월 정례회의가 오늘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시청자위원들은 제주도와 의회 사이의 예산 갈등에 따른 도민 피해가 우려되고 차량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취재와 보도를 주문했습니다. 또 다문화 가정과 이주민들이 도민사회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올 시즌 승리를 기원하는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제주 선수단과 프런트 직원 전원이 참석한 오늘 출정식에는 SK에너지 제주 물류센터 직원들과 중증 장애인 시설인 제주 애덕의 집 원생들도 초청됐습니다. 최근 연습 경기에서 4연승을 거둔 제주는 다음 달 8일 광양에서 전남 드래곤즈와 개막전을 갖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